봉주들몽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번역 입문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통역 방법론과 번역 방법론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통대 입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려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이제 10강이고요. 또 11강까지 외대 통대 입시, 이대 통대 입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게 통대 입시반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들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서 다 포함할 수 없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으로 다 말씀을 드릴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통대에 관심이 많으시면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서 잘 메모도 하시고 그래서 통대 입시를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시작할게요. 이제 외대 입시 통대 요강이라고 하고 아까 제가 11강에는 이대 입시라고 했어요. 그럼 선생님 통번역대학원이 이대하고 외대하고 두 개밖에 못 가나요? 뭐 선문대도 있다고 하고 부산에도 있다고 하고 또 한국외대도 또 서울외대도 막 이런 데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두 개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네, 불어 언어의 특성상 딱 이 두 대학원만 불어 학과가 있습니다. 영어는 뭐 선문대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는데 외대라고 하는데 서울외대는 뭐야?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외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외대 통번역대학원이라고 해서 대학이 아니고 대학원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문대라고 해서 또 여기 수도권에 있는 곳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부산 뭐 이런 데에도 통번역대학원 있고 또 중앙대학교에도 통번역대학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학과가 개설이 돼 있겠죠. 그래서 불어는 지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그렇지 메인 대학원이 아닌 곳을 별로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평생 동안 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화여대하고 외대 통번역대학원이 두 개만 있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은 외대하고 이대하고 선생님 어디가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특성이 다 따로 있고요. 물론 외대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전통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번역대학원 다녀요? 그러면 외대 통번역대학원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고요. 요즘에는 통번역대학원이 이대 외대 있는 것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통번역대학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유명을 하죠. 그리고 또 외대는 외대만의 특성이 있고 이대는 이대만의 특성이 있어서 그거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외대가 중요해서 외대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외대가 좀 더 많아서 외대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번역대학원 건물 한번 보죠. 아하, 요게 좀 실망하셨어요? 네, 통번역대학원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컨벤션 센터라고 해서요. 동시통역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여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 이렇게 있는데 불행하게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5, 6층에서 수업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토요일이나 주말에도 항상 수업이 있거든요. 통번역대학원 교수님들은 전 교수님 이외의 강사 선생님들은 직업이 통번역사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중에 일을 많이 하세요. 네, 또 뭐 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일하거나 서기관으로 일하거나 또는 국회에 일하거나 이렇게 실제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수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안 합니다. 토요일 날 수업을 많이 해서 토요일 날 오전에는 꼭 수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통번역대학원인데 그럼 이 꼭대기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5층까지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번역대학원 건물 보고 평가하지는 마시고요.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은 조금 늦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국제관이 삐까번쩍해요. 입구에 딱 들어가면 국제관이라고 이렇게 맨 왼쪽에 딱 보면 보일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또 강의실도 물론 좀 이제 나중에 지었기 때문에 세련되긴 합니다. 근데 외관은 이래요. 그런데 속은 리모델링을 해서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처음에 다닐 때는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정말 정말 낙후된 지역에서 이제 통번역대학원을 다녔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외대도 또 리모델링을 했고 또 외대 들어가는 지하철역부터 들어가는 입구까지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외대는 또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에게 기숙사까지 원하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복지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모집을 한번 보죠.
여기 2개 언어과정과 3개 언어과정이라고 나눠지는데 대부분 2개 언어과정을 많이 보죠. 우리는 한불과. 여기 보면 한불과가 한영과하고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입학 때 한영과는 번역 전공을 따로 뽑습니다. 통역을 안 보고 번역만 뽑고 그 다음에 한영과 요 위에 거는 그 다른 학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제회의 통역 전공, 통번역 전공, 졸업시험 후 전공 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우리 때하고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개 언어 과정이 8학과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3개 언어 과정은 7개의 학과가 있다. 그래서 한영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점점점 영어하고 불어를 둘 다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져서 제가 처음에 대학원 입학할 때는 한영불과라고 하면 2년에 1명 나올까 말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한영불과에 5명이 한꺼번에 붙은 적이 있어요. 우리 학원 학생들이. 그리고 매년 한 6명에서 8명 정도가 한영불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물론 붙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개 언어 과정을 그렇게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도 1년에 한두 명 정도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올해는 1명도 못 붙었어요.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영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영어과가 떨어지고 불어과로 붙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3개 국어로 지원을 하면 그렇죠. 붙는 쪽으로 갑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2개 언어 과정이 8개 학과 그래서 한불과가 있어요. 한영과하고는 또 시험도 다르고요. 이 나머지 학과는 시험이 비슷합니다. 유형이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국제회의 통역 전공, 통번역 전공, 졸업 후 전공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입학할 때하고 좀 달라져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혜택을 좀 주는 스타일이에요. 국제회의는 동시통역하고 순차를 전공으로 한다는 뜻이고요. 통번역은 순차랑 번역을 전공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는 번역을 졸업시험에서 보지는 않지만 수업은 다 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1학년 들어갔을 때 그렇죠. 모든 수업을 다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업을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난 동시를 하고 싶어 그러면 동시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번역도 하고 싶어 그러면 번역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선택할 수 있어요. 학점 내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통역을 동시라고 합니다. 동시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공부해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다 해봐 너. 번역하고 순차통역하고 동시통역을 다 해본 다음에 네가 졸업할 수 있는 걸로 졸업시험 과목을 선택해 라고 선택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졸업을 할 때 동시를 또 넣고 싶어 그럼 무조건 순차하고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회의 통역 전공이라고 전공 분야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나는 동시는 안 되겠어. 나는 한꺼번에 듣고 한꺼번에 얘기가 못해. 난 좀 기다렸다가 들어야 돼. 그러면 순차는 무조건 번역하고 같이 쌍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이제 졸업 학점이 있고 또 졸업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6과목인데요. 6과목을 모두 80점 이상 맞아서 통과하면 그때 졸업이 되는 건데 6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80점이 안 된다 그러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졸업시험은 3년 내에 5번까지 더 볼 수 있다. 그래서 3년 내면 1년에 한 학기가 그렇죠. 6개월에 한 번씩이라서 2학기씩이죠. 그러면 1년에 2번씩 추가로 더 볼 수 있어요. 떨어진 과목만 더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2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난 동시를 하고 싶어. 그래서 동시 3과목, 순차 3과목 이렇게 6과목을 봐요. 이게 이제 6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 4과목, 순차 2과목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6과목을 보게 되면 6과목 중에 2개가 떨어졌어. 동시가. 2개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 2과목만 5번까지 더 볼 수 있어요. 한 학기에 한 번씩. 네, 추가로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과목이 떨어졌을 때는 그냥 수료도 아니에요. 그거는 학점을 다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료도 아니고 수료는 이 3년 이내에 5번을 다 이제 봤는데 떨어져서 그럼 그때는 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남은 3년 동안 2년 전공 플러스 3년 동안 5번을 더 시험을 볼 기회를 준 다음에
그때까지 붙으면 그죠 졸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학도 어렵다는 얘기 들어봤죠. 통번역대학원이 입학이 어려워요 하는데 졸업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6과목을 한꺼번에 붙어서 졸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졸업을 그렇게 빨리 시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통번역대학원 브랜드, 네임 브랜드 있죠. 그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 통번역대학원 그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력이 없는데 막 졸업시키지 않아요. 대학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과목만 졸업시험에 더 추가로 그죠 남은 학기 동안 볼 수 있다. 그 다음 2년 동안 한꺼번에 붙으면 그냥 2년 만에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료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5번이라는 기간이 주어지긴 하지만 그거를 다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도 않고요. 아니면 그냥 난 졸업 안 하고 수료할래 그래서 졸업시험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들어갔으면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졸업시험 때 내 전공을 순차인지 동시인지 이렇게 말해요. 순차는 무조건 번역이 들어가는 거니까 선택해서 볼 수 있다. 6과목을 시험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3개 언어 과정이 있는데 한영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3개 언어 과정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A 언어, B 언어, C 언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A 언어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통역학과 그렇지 통역 방법에서 모국어라고 배웠고요. B 언어는 그렇지 A 언어하고 B 언어는 거의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영어가 있으면 영어를 B 언어라고 하면 이제 불어가 C 언어예요. C 언어는 불어로 바로 하는 수업, 불어로 도착어를 불어로 하는 수업은 안 듣는다고 했어요. 학점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불어로 가는 통역, 한국어에서 불어로 가는 번역 수업은 안 들어요. 그런데 요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비언어를. 그래서 한영불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불어를 더 잘하면 한불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불영. 그러면 비언어가 불어인 셈이에요. 그러면 이건 한불과예요. 비언어가 영어인 거는 이건 영어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언어가 불어인 거는 불어과입니다. 그래서 한영 수업은 한불 수업은 똑같이 한불과와 같이 듣고 영어로 도착어로 쓰는 그렇지 뭐예요? 한영 통역, 한영 번역 수업은 안 듣는 게 영어 C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불어를 다 잘해. 그런데 3개 국어로 공부하고 싶어. 그런데 한불령인지 한영불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더 좋아하는 걸 비언어로 먼저 선택해서 시험을 보세요. 그럼 대학원에서 1차 시험, 2차 시험 때 너는 영어는 안 되겠다. 얘 너 불어로 가라. 그러면서 영어 떨어뜨리고 불어로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야 너 불어는 안 되겠다. 영어로 가라. 그래서 불어를 떨어뜨리면 한영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둘 다 안 되겠다 그러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거를 비언어로 선택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필드에 나가면 한불영인지 한영불인지 잘 몰라요. 내가 자신 있어서 잘하면 두 개 다 영불, 통역, 영불, 번역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 국어 과정은 뭐를 비언어로 해야 되는지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졸업이 걸려 있잖아요. 졸업은 한영불로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입학도 쉽진 않지만 졸업이 더 어려워요. 한영과는 영어과라고 했잖아요. 졸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어과에서는 그냥 한불과로 한불영어로 해서 조금 더 졸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해라. 물론 영어가 파이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맞습니다. 근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졸업도 할 수 있고 입학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약간 그렇지 불어보다 실력이 좀 딸린다? 그러면 불어과로 비언어를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형 일정을 한번 볼게요. 입학 지원서 신청이라고 돼 있죠. 인터넷으로 먼저 합니다. 그러면 2021년 작년에는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받았는데요.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을 하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다 입력하고 거기다가 사진까지 다 올린 다음에 프린트를 하십니다.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 프린트를 서류를 직접 가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이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인터넷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면 실제로 직접 가서 찾아가서 교육과에 제출해야 되는 거 이런 과정까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입학 지원하는 순서입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9월 7일 날 딱 지원서 신청 첫째 날이야. 그러면 9월 7일 날 접수를 한다면 1번이 나옵니다. 1번. 접수 순서가 수험번호 순서예요. 그래서 이 1번의 의미를 이따가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시험. 1차 시험은 10월 24일 날 그래서
10월 세 번째 주 또는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봅니다. 이렇게 1차 시험은 2대 시험하고 똑같은 날에 봐요. 그래서 2대하고 외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번역대학원은 하루 동안 1차 시험을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어까지 같이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하고 또 불어를 먼저 오전에 보고 오후에 영어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영불이나 한불영까지 이렇게 진행하신 분들은 오후 늦게까지 이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불어과만 한다 그러면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시험은 토요일 날 오전에 다 끝난다. 그러면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이렇게 2주 후에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10월 24일, 11월 4일 이렇게 작년에 시험을 봤죠. 10일 후에 합격자 발표가 있고 2주 후에 딱 2차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시험 한 3일 전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차 시험 합격자만 2차를 볼 수 있고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2차 시험 3일 전이다.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까지 2주가 있는데요. 그동안 내가 붙었든 떨어졌든 1차 시험을 그렇지 모르잖아요. 나는 되게 못 본 것 같아서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2차 시험 준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1차 시험 끝나자마자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여부를 그저 3일 전에 알잖아요. 무조건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죠? 학원 수업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있으면 3일 후에 토요일 날 2차는 구술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영과는 한영불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일요일까지 그렇죠. 이렇게 일요일까지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한영과는 또 월요일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한영과는 워낙에 사람이 많아서 나눠서 봅니다.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차 시험 2주 후에 또 11월 20일 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기간이 길고 1차, 2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잘 참아내는 그런 연습도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죠. 2차 시험 성적만 최종 합격자에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1차 시험은 필답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필답 시험이 2차 시험 볼 합격자만 선발하는 그 시험이고요. 2차 시험은 통역만 있는데 이 통역만 가지고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통역이 더 중요해요. 물론 1차가 떨어지면 2차도 못 보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몇 명이나 시험 봅니까? 그럼 몇 명이나 합격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지. 네,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내가 시험 보는데 붙을지 떨어질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선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는 사람이 진짜 많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붙을지 떨어질지 감을 못 잡는데 불어는 안 그래요. 다행히도. 불어는 제가 이제 10년 넘게 이 강의를 하면서 항상 평균적으로 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 이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대부분 1차 시험 지원자가 한 4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40명은 근데 한영불을 또 포함하고 있어요. 한영불 또는 한불영. 그래서 한불과만이면 한 35명 정도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한불과만. 그런데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코로나 시국이나 또 갑자기 또 사람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46명까지 있은 적도 있고 36명까지 줄어든 적도 있고 그래 코로나 갑자기 시작됐을 때는 갑자기 36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40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40명 중에 1차를 합격해서 2차 시험 보는 학생들의 수는 한 22명에서 많게는 25명까지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그죠? 절반 이상은 붙는 거예요. 1차에서. 그 다음에 최종 합격 한번 볼게요. 최종 합격은 네 15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15명은 아니에요. 조금 더 잘하면 16명, 못하면 14명 이렇게 하는데요. 15명을 해서 분반을 해요. A반, B반 이렇게 입학할 때 나누어집니다. 15명입니다. 그래서 7, 8명씩 한 반에 들어가고 뭐 복학하는 친구도 있고 휴학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15명. 그러면
40명 중에 15명이니까 그렇지 경쟁률이 한 3대1, 4대1 이렇게 되는 거네요. 3대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3대1이면 되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뭐 20대1 막 그렇잖아요. 영어하고 불어 이런 데, 영어하고 뭐 중국어 이런 데는. 근데 조금 다른 게 영어는 그냥 가서 살다 왔거나 영어 좀 하는 친구들이 그냥 시험 보는 경우 허수가 좀 많아요. 근데 불어는 그렇지 않아. 이 40명 그리고 이제 딱 35명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들은 허수가 아니에요. 공부를 정말 철저하게 해서 준비해서 시험 보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학원에서 30명이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만. 나머지 5명은 네, 인강으로 같이 듣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험 보는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평균 10개월 공부합니다. 10개월. 네. 1년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1년 동안 이것만 공부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할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알바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평균 10개월은 준비하시는 분들이 2차 시험까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죠 기간 설정 이렇게 하면 평균 10개월 정도 잡아라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니보가 중요하다고 하죠. 얼마큼 실력이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작반은 배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두를 땄어. 그러면 그래 시작할 만큼 그렇지 무리 없는 실력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오자마자 배영만 따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세2까지 따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물론 세2 따고 오시는 분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다 붙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일단 개괄적으로 먼저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입시 요강인데요. 입시 요강은 시험 과목이에요. 일단은 한불과고 한영불과가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한영불과는 그냥 영어를 더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한불과 1차는 필답 시험이고 2차는 구술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필답 시험은 직접 쓰는 거예요. 쓰는 것이 청취 요약 시험과 에세이 시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개에서 청취 요약 시험이 한불, 불안, 에세이는 불안, 한불 그래서 4과목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과목인데 이 순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요게 1차 시험 볼 때 10월 세 번째 주 토요일 오전에 다 보게 됩니다. 우선 청취 요약을 먼저 봅니다. 청취 요약 시험은 스피커에서 통번역대학원 교수님들이 직접 발췌한 기사나 내용을 가지고 직접 녹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어는 공통이에요. 영어 빼고는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가 한국어는 다 똑같아요. 독일어, 아랍어 모든 과가 또 중국어부터 해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듣고 그 다음에 노트 테이킹 하면서 듣고 불어로 답안지 안에도 요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어는 불어로 낭독을 해서 녹음을 했는데 대학원 교수님, 지금은 분호아 교수님이세요. 분호아 교수님이 직접 발췌한 기사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아는 그런 기사, 쑥수들이에요. 그래서 분호아 교수님하고 다른 정 교수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를 뽑은 다음에 그걸 녹음을 하세요. 분호아 교수님이 불어, 무스웨어 남자 교수님이 녹음을 하신 다음에 그거가 그렇죠. 스피커에서 나오면 그걸 들으면서 노트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요약을 하시는 겁니다.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험 시간은 60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60분. 그러면 한 언어당 30분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배점은 60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60분 진행이 된 다음에 한 20분 정도 쉬어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요. 이거 청취 요약하는 거 1시간인데. 그래서 뭐 토익은 2시간씩 보잖아요 하는데 조금 달라요. 힘들어요. 그래서 한 20분 쉬고 그 다음에 에세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에세이는 불안, 한불 이렇게 한 방향으로 그렇지 각각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답안지와 시험지를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시간 알아서 배분해서 60분 동안 2개의 언어를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점이 40점인데요. 40점, 60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2개 다 잘 봐야 돼요.
전혀 얘가 40점이라고 에세이 조금 못 보고 청취 요약 잘 보고 이런다고 붙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두 개 다 잘 봐야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에세이예요. 배점이 60점으로 청취 요약이 더 많다고 하지만 에세이는 시간 안에 쓰는 게 정말 어려워요. 미션 임파서블까지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30분 안에 한국어에서 불어로 간 에세이를 한 장을 다 쓰냐. 써도 돼요. 걱정 마세요.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시험 문제만 보면, 기출문제 보면 이걸 어떻게 써내라는 거야 하는데 학원에 와서 저하고 트레이닝을 하면 10월 달에 다 쓰고 있어요. 모두 다. 학생들이 지금 우리 학원 학생들이 25에서 30명 정도가 오프라인 수업인데 24명 정도, 25명 정도 1차에 붙는다고 하죠. 학원 학생 한두 명 빼고 1차에 다 붙어요. 네, 그러면 쉬워서 붙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훈련해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시험을 딱 끝냈어. 그리고 한 열흘 후에 1차 시험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 안 하고 잘 못 쓴 것 같고 이해 잘 못한 것 같아도 다 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연습을 저하고 공부를 하신 분들 한해서예요. 그렇게 이제 발표가 나면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이제 1차 시험 2주 후에 있죠. 그러면 얘는 구술 시험인데요. 여기 질문, 불안통역, 한불통역 이렇게 이루어지고 1인당 10분입니다. 이거 자세히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배점, 100점 만점입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고 아까 2차 시험에 점수가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영불과, 한불영과나 한영불과나 똑같아요. 이거 비언어가 가운데 있다고 했죠. 그래서 1차 필답 모의고사. 요거는 토요일 날 오전에 불어를 먼저 보고 오후에 영어 시험을 봅니다. 영어는 좀 다르죠. 90분 전공 영어 시험 이렇게 돼 있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1차를 합격했어. 그러면 2차 구술 시험이 있는데 영어 구술 시험을 먼저 보고 불어 구술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이거는 날짜가 영어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붙으면 토요일날 오후에 오세요. 일요일날 오세요. 이렇게 따로 공지가 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100점, 100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청취요약시험. 청취요약시험은 그렇지 라디오로 듣고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듣고 그것을 답안지에 옮겨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불 요약과 불안 요약 이렇게 두 개가 60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한불이 먼저예요, 항상. 그래서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아까 교수님이라고 했죠. 이건 영어과의 여성 교수님이 읽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잘 들려요. 그래서 이 한국어 텍스트를 한 5, 6분 정도 가량의 텍스트를 녹음을 해놨어요. 요 텍스트는 신문 기사일 수도 있고 전문 잡지일 수도 있고 논문 내용일 수도 있고 또는 책에 발췌된 내용. 예전에는 정재승의 12발자국이라는 책의 발췌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에세이집에서 또 뭐 구글의 인재 육성, 발굴에 가는 그런 포인트 이런 거를 또 냈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나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 한국어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어 이해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어로 용어를 잘 정리하는 게 지금 관건이죠. 이것은. 그래서 방송에서 나오는 5, 6분가량의 한국어를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듣는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처음에 딱 시험 보러 가면 대부분 시험 시간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우선 9시 반까지 입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좀 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해서 11시까지 1차 시험이 있고요.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가 에세이 1차 시험.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에세이. 그러니까 10시부터 11시가 청취 요약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10분씩 20분씩은 땡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30분. 그러니까 5, 6분 텍스트를 낭독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30분인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에 작성하는 시간은 25분가량 주어지는데 만약에 텍스트가 더 길어서 6분이다. 그럼 24분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띵동 소리가 납니다. 띵동 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잘 듣고 전공 외국어로 요약하시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30분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낭독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25분가량 이제 불어를 요약하는데요. 답안지가 이렇게 주어져요. 답안지가 여기는 한불 요약, 여기는 불안 요약 이런 식으로 한 장의 앞면에 이렇게 한쪽씩 한쪽씩 이렇게 줄이 있어요. 쓸 수 있도록 답안지가 한 장 나가고 그 다음에 노트 테이킹 용지가 하나 나가니까 A4 용지 하나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해요. A4 용지 한 장만 줘요.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접어서 앞면은 한불을 쓰고 뒷면은 불한을 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그죠? 노트 테이킹 용지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노트 테이킹 용지 더 줄 줄 알고 막 크게 써가지고 한 장에 다 쓰면 다시 달라고 해도 안 줘요. 물론 부득이하게 줄 수도 있지만 얘기를 합니다. 한 장에 다 쓰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앞에는 한국어, 뒤에는 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A4 용지 한 장 주고 이렇게 딱 2장을 줍니다. 그래서 25분가량 저 불어로 요약을 하는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바로 노트를 하셔야 돼요. 노트의 전략은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경험하면서 그렇죠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통역 입문 수업할 때도 노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론을 배웠는데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아요. 각각의 자신의 노트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면서 나만의 노트 방법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띵동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못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불어로 쓰는 건데 불어 25분 동안 다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조건 손 놓으세요. 그 다음에 Écoutez bien le texte et faites un résumé en français 이렇게 나와요. En coréen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 요약하세요. 라고 하고 이제 분호아 교수님이 녹음을 했던 그렇죠. 한 5분가량의 불어 텍스트를 낭독을 하십니다. 이것도 낭독하면서 그렇죠. 여러분들 노트 테이킹 직접 그렇죠. 들으면서 하셔야 되고요. 들은 후에 한 25분가량 얘가 5분 정도면 25분, 얘가 6분이면 24분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요. 대부분 불어 텍스트는 6분까지 넘어가진 않고 5분에서 4분 30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5분가량 텍스트 들으면서 25분 동안 한국어로 요약하는데요.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한국어이기 때문에 빨리 써요. 그래서 25분 안 들어요. 제가 보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다 쓰더라고요. 그럼 몇 분이나 남아? 10분에서 15분이 남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남으면 그때 뭐 하는 거냐? 한불 요약 아까 못 쓴 거 있죠. 이거 25분 안에 다 못 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뒤에다가 더 정리하고 흘렉튜어 다시 읽어보면서 내가 문법 포트는 없는지 비문은 없는지 그렇죠. 글리스멍은 없는지 이거 확인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다 답안지 또 노트 테이킹 용지까지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고 쉬세요 하면 그때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브레이크 타임을 합니다. 화장실도 다녀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 시험을 보는데요. 에세이 시험은 시험지가 2개가 있죠. 불안 에세이, 한불 에세이. 그다음에 답안지가 불안 답안지, 한불 답안지. 그래서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4장을 한꺼번에 나눠줘요. 여기 노트 테이킹 용지는 없어요. 시험지, 답안지, 시험지, 답안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받으면 한불인지 불안인지 잘 표시한 다음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60분 동안 시간을 자유배분하면서 쓴다라고 했으니까 한꺼번에 나눠주니까 불안 에세이를 먼저 쓰든 한불 에세이를 먼저 쓰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더 전략적으로 잘 빨리 쓸 수 있는 걸 먼저 쓰는 게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보면 한불 에세이에서 불어로 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60분 중에 35분에서 40분을 썼다. 그러면 불안 에세이에서 20분밖에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 에세이 못 써요. 불안에서도 못 쓰고요. 불어 텍스트가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전략은 불안 에세이를 먼저 써서 25분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왜? 한국어니까. 한국어니까 빨리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한불 에세이를 그래도 35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써라 예요. 불어니까. 그런데 에세이이기 때문에 에세이의 그 틀이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쓰셔야 되는데 만약에 결론을 못 쓰거나 반만 쓰거나 그러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 시간이 중요해. 시간 안에 쓰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서론 내용이 아주 완벽해서 비문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떨어진다고요. 왜? 시간 안에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불어 실력도 시간 안에 빨리 쓰는 게 불어 실력이에요. 그래서 시간 안에 쓰는 전략을 잘 구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안을 먼저 쓰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어떤 친구는 불안을 먼저 쓰면 그치 함부로 잘 못 쓰겠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해보고 더 잘 쓰는 그치 쓸 수 있는 그런 순서를 만드시면 돼요. 불안 에세이는 불어 텍스트를 그죠 배분된 이 불어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불어 텍스트를 먼저 쭉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 불어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실제로 나왔었던 게 다문화사회. 다문화사회는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다문화 문화 이런 것들. 또 프랑스의 다문화사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에서 나왔어. 그러면 본문에서 그렇죠. 저자가 생각하는 다문화에 대해서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이 저자가 다문화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옆에다가 무슨 내용인지를 쭉쭉 쓰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눠 쓸 거를 그렇죠.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 있는 내용을 거기 있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 게 아니고 호포밀라시옹 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재구성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은 결론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꼭 구성을 잘 잡으셔야 돼요. 구성 점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불 에세이는 한국어 텍스트를 읽고 한국어의 내용을 불어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그렇죠? 피력하라고 해서 결론에 쓰는 내용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 식으로 텍스트를 이해했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텍스트를 불어로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구성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이 있어서 거기서 제시하는 내용 요약을 하라고 하면 요약을 꼭 하셔야 되고 요약을 아니고 찬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하면 거기 있는 내용을 그렇지 바탕으로 해서 찬반 이런 내용들 논거를 뽑아낸 다음에 자신의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렇게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시한 내용, 그렇죠? 문제 제기한 내용을 꼭 잘 지켜서 쓰셔야 되고 서론, 본론, 결론, 구성 내용 쓰셔야 되고 앞면을 다 채운다. 그래서 앞면을 다 채우면 일단 분량이 잘 된 거죠. 그런데 막 반만 채운다. 그러면 떨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 분량. 그 다음에 비문하고 문법포들은 정말 내면 안 됩니다. 비문하고 문법포들 냈다고 하는 거는 불어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잡으시면서 그렇죠. 30분 동안 두 개를 쓰셔요. 30분 30분에서 60분 동안 하나에 30분씩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통대 입시반을 공부하시면 8, 9, 10월 3개월 내내 일주일에 모의고사 전체를 1차 모의고사 전체를 매주 봐요. 매주. 지겨울 정도로 봐서 입에서 토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1차 시험을 무난하게 다 붙습니다. 이렇게 에세이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1차 합격이 딱 되면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된다고 했죠. 2차 시험은 접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날짜, 그날 첫째 날에 접수를 한다 그러면 1번이 나옵니다. 1번은 구술시험 1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술시험이 진행이 되는 순서가 시험 접수 순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오전에 빨리 보고 싶어. 이건 8시 50분까지 입실이에요. 그래서 9시부터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9시에 머리가 깨있냐고 여러분들이. 9시에 눈도 안 떠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1, 2, 3, 4, 5번까지 이렇게 일찍 하시는 분들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렇게 하면은 1, 2, 3, 4, 5번까지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한다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5번인데요. 그럼 50분이면은 좀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1차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요. 1번으로 하시는 분들은 학원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1번이 첫째 날 접수하신 분이 1번이 나온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럼 학원 수업을 안 들어서 정보가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학원 강의를 안 듣는 사람들. 그러면 2차 시험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3번인데도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불령으로 이렇게 시험을 지원을 했다 그러면 1차에서 이 두 개 언어가 다 붙었다. 그러면
맨 먼저 봅니다. 9시에 제일 먼저. 그 사람은 접수 순서랑 상관없이 한영불이 붙었다 그러면 무조건 1번, 2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시험 치른다는 거 알아두세요. 한영불은 그러니까 뭐야? 아침에 머리가 완벽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8시 30분부터 입실일 수도 있고 50분에서 또는 그죠? 뭐 9시까지 입실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사람이 1차 시험에 몇 명이 붙었는지에 따라서 입실 시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많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냥 22명만 붙이면 조금 늦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25명이 붙었다. 잘하는 사람이 1차에서 많아서 그러면 8시 30분까지 입실이에요. 9시부터 시험 볼 수도 있고 8시 50분까지 입실이라서 9시 10분, 20분에 시험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유동적이에요. 그거는 시험 1차 합격하면 여러분들에게 따로 메일이 나갑니다. 2차 합격했습니다. 몇 시까지 입실해 주세요 라고 나갈 거예요. 그거 보고 가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9시에 시작을 한다 하면 시험 점수, 시험 접수 그 순서가 1, 2, 3번인 사람들은 그렇죠. 먼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오전 시험과 오후 시험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오전 시험 시험지와 오후 시험 시험지는 다릅니다. 당연하지. 그죠? 시험 끝난 사람이 오후에 가서 알려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오전 시험과 오후 시험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더 쉽다 뭐가 더 어렵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두 개 다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내 컨디션이 오후에 맞다 그러면 약간 15번에서 20번 그렇죠. 뒤로 하시면 되고요. 내 컨디션이 오전에 빨리 끝내는 게 낫다 그러면 1번부터 15번 안에 이렇게 시험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15번이 좀 애매하죠. 15번이면 그 안에 갇혀서 2시간이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기실에서 입실하면 휴대전화를 다 뺐습니다. 종이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디지털 기기는 그죠. 커닝을 할 수 있으니까 다 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뭐 단어장이나 어휘집 같은 거 가지고 가서 거기서 대기하면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지쳐요. 그럼 머리가 몽롱해져. 어떤 사람은 그죠? 나는 기다려서 좀 더 차분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2시간 기다리면 힘들다 그러면 15번 안 돼요. 그냥 5번에서 7번 정도. 이건 언제? 한 3일 정도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시험 순서를 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학원 다니면서 학원 친구들하고 같이 번호를 좀 공유하거든요. 여기서도 실전 모의고사 통역시험 볼 때 그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 순서대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얼마큼 기다리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 오후로 시험 보고 15번에서 이제 20번까지 왜냐하면 떨어지는 사람이 오전에 많을 수도 있고 오후에 많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좀 유동적입니다.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2층의 애경홀 아까 사진 봤을 때 둥그런 곳죠. 거기가 애경홀이에요. 컨벤션 센터인데 거기서 동시통역 수업도 이루어지고 2층 애경홀에서 호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불업과 자리가 딱 있어요. 한 2줄 정도 쭉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쭉 앉아 있으면서 뭐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큰 소리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기가 스스로 가져간 자료들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 2시간 이상도 기다린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 명 한 명 호명할 때마다 한 명은 들어가 있고 한 명은 시험장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시험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나오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10분 정도 시험이 진행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시험장 입실에 딱 들어가면 교수님이 3분이 앉아 계세요. 요 3분이 굉장히 각각 역할이 있어요. 일단 뭐지 교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이 여기로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칠판이 있고 여기가 외부 창문이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3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책상 하나가 있어요. 여기 앉아 있어요. 그렇게 거리가 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외대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주임 교수님 김정연 교수님입니다. 제 은사시면서 지금도 잘 이렇게 연락도 하고 지내는 교수님인데요. 제가 가장 많이 존경하고 또 많은 그 노하우와 불어 실력을 쌓았던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김정연 교수님이 이제 주임 교수님이 되셨어요. 최정환 교수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리고 김정연 교수님의 왼쪽이죠. 여기에 분호화 교수님이라고 외국인 교수님이 앉아 계시고 여기에는 이제 편혜영 교수님이라고 한국어 교수님 통역, 동시통역 많이 하시는 편혜영 교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3분이 앉아 계세요. 딱 들어가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딱 착석해서 앉을 거예요. 가운데 계시는 김정연 교수님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본격적으로 통역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주임 교수님의 질문이 있다. 그래서
김정현 교수님 여러분들이 입학 지원서를 보면서 질문을 하세요. 입학 지원서에 나온 내용을 먼저 토대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여러분들이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는데 불어로만 질문하고 불어로만 대답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거 준비 많이 해가셔야 돼요. 거기서 또 빠니게 돼서 제대로 대답 못하고 빠그동빠그동 하면 여기서 벌써 얘는 불어 실력이 안 되고 그죠? 대화도 못하네 라고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불어로만 질문한다. 그리고 주임 교수님이 외국인 교수님한테 질문할 거 있냐, 옆에 교수님한테 질문할 거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른 교수님들이 질문하는 거 편하게 불어로 대답하는 거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불어 텍스트는 굉장히 잘 이해하고 읽는데 이 통역, 또 불어로 자유롭게 얘기하는 게 안 돼서 제가 원어민 교수님을 우리 학원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하고 이렇게 불어로 질의응답하는 그런 수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수업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면 원어민 울렁증이 있으면 그거를 좀 극복하는 방법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안 통역 텍스트 낭독과 한불 통역 텍스트 낭독이 있는데요. 이거는 순서가 원래는 불한 통역부터 텍스트를 읽었었어요. 작년에 오전반에 그렇게 읽었다가 불안 통역 텍스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지 너무 아침부터 긴장해서 안 들려서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선생님이 즉석에서 바꾸셨어요. 작년에 한불 통역 텍스트를 먼저 낭독하는 걸로. 그래서 올해는 한불 통역 텍스트를 먼저 낭독한다고 하셨어요. 긴장 풀게. 그래서 한불 통역 텍스트는 한국인 교수님, 여기 편혜원 교수님이 읽으실 거예요. 편혜원 치면 나옵니다. 편혜원 교수님이에요. 이거 치면 편혜원 교수님이 지금 대사관 에서 모든 각종 행사에 통역을 전담하시고 계세요. 동시 통역을. 그래서 편혜원 치면 나오니까 편혜원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통역하셨는지, 어떤 딕션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좀 익혀두면 좀 좋겠죠. 그 다음에 한국어가 끝나면 불안 통역 텍스트 낭독을 분호아 교수님, 외국인 교수님이 하십니다. 이 텍스트들은 각각 1분 30초짜리예요. 1분은 너무 짧고 1분 30초 정도의 텍스트를 가지고 3분 안에 통역한다. 시간은 재지는 않는데요. 너무 길게 늘어지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분 정도의 시간 안에 통역하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술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끝나면 바로 그냥 집에 가시는 거예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오전 텍스트하고 오후 텍스트가 달라지는데 작년에는 이제 오전 텍스트가 비물질화로 인한 디지털 오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어는 이런 친환경 습관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후반에는 또 식초 만드는 그런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또 한국어도 그냥 우경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파를 많이 지지하는 이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극우파들의 득세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텍스트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난이도는 비슷하고요. 선생님들이 오할리지에서 많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텍스트를 막 보면서 읽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각자 만들어 온 오할리지에서 가져온 텍스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보면서 이렇게 발화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눈을 감거나 밑을 보거나 하면 안 되고 교수님을 보면서 잘 이해했다 끄떡끄떡 되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취해야 돼요. 너무 긴장하거나 얼굴 빨개지거나 이런 것들은 또 훈련을 통해서 좀 많이 여러분들이 좀 극복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태도 점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역사는. 그리고 통역은 1분 30초인데 노트를 할 수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수험표만 이렇게 딱 달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트 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연습? 네, 머릿속으로 차분히 기억해서 그 사람이 그렇지 한국어로 불어를 모르는 사람이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통역2가 따로 있죠. 그렇구요가 아니라 합니다. 이렇게 통역도를 좀 포멀하게 공식적인 그런 어투를 사용하는 이런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외대 입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좀 길고요. 설명이 많은데 기출문제는 외대 통번역 대학원 사이트에 또는 제가 운영하는 코리아 헤럴드 통번역 대학원 입시반 사이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기출문제 보시면서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선생님이 오늘 설명한 그런 분위기에서 시험을 치르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먼저 자기 머릿속으로 이제 컨셉을 그린 다음에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지 하는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2대 통번역 입시 요강과 또 학원에서 지금 통대 입시반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수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